고2를 마치고 이제 대망의 이제 고3 학생들입니다. 이제 내일의 주인공은 바로 너의 주. 고3 학생들은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수시원서 접수가 2주도 안 남았어요. 2주도 안 남았는데 지금 매일매일이 지금 완전 똥줄을 타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수시 지원 전략 세우느라고 오늘은 이 생각했다가 내일은 저 생각했다가 시간 단위로 생각이 계속 바뀌거든요. 학생들은 어떤 수시 지원 전략을 세울 때 기본적인 어떤 기준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저요? 네. 기준이요? 네. 성적. 성적. 아니 맞잖아요. 성적이지. 예. 성적에 따라서 일단은 머릿속에 너는 어느 대학에 위치해 있겠다. 우리가 그거 흔히 얘기하는 레인지. 그 레인지가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친구와 교과 이슈 단위를 파악을 하겠죠. 어떤 것을 이 친구가 들었나. 그렇지. 그게 그 범위에 들어온다. 그리고 이 친구의 뭐 동아리가 됐든 세특이 됐든 그것이 내가 생각했다라는 것도 굉장히 웃겨요. 예, 갑자기 또 웃겨졌어. 말도 안 돼. 예. 나 학교 선생님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경쟁자 풀을 모르는데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근데 작년도에 지원한 아이들을 보고 해봐라. 물론 뭐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는 알 거는 같은데 사실은 몰라요. 그렇지. 근데 결국에는 내가 그동안에 보냈던 아이들의 경험치와 그 다음에 공부했던 것을 조합을 했을 때 이제 이 친구가 상향을 해봐도 되겠다. 아니다. 적정으로 잡고 가야 되겠다. 넌 아무것도 안 된다. 확실한 의사를 묻죠. 안정이 있어야 된다. 너 묻죠. 너 확실하게 안 될 것 같다. 너 이 대학 다닐래 말래? 이 대학 못 다니면 이제 카드는 너한테 많이 줄 거는 같은데 많이 후회하게 될 거야. 육광탈을 숨만 볼 수 있겠다. 육광탈 가능성 있어. 그게 또 정시 올인한다고 그러죠. 근데 정시 올인하면 어떡할 거야? 뭐 대학 오래 간다며. 또 이제 다람쥐가 굴레가 막 돌기 시작하는 거죠. 뭐. 수시 지원 전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고려를 해본 다음에 전략을 세웁니다. 그럼 보통은 이제 보통 2대 2 정도로만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상향 둘, 적정 둘, 뭐 하향 안정 둘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권정환 원장님의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돼? 캐치프레이즈처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달라요. 완전 다르다. 상향 5, 적정 하나인 경우도 있어요. 공격적입니다. 상향 5, 하향 하나인 경우도 있고 둘인 경우도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들 담임 선생님들이 이제 상담한 거 가지고 이제 와서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괴리가 굉장히 클 때는 어떻게 하세요?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오지 않아요. 저한테 먼저 와요. 먼저 한다. 저한테 먼저 가서 먼저 상담을 받고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까이죠. 그게 그거죠. 뭐 어떻게 보면. 그럼 애들이 또 그럴 거 아니에요. 담임 선생님이 이거 안 된대요.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원서는 네가 쓰는 거잖아. 그렇지. 원서는 네가 쓰는 거기 때문에 너한테 조언자들은 굉장히 많을 거야.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학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선배가 될 수도 있고, 학원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조합도 네가 하고, 그 누군가 너에게 대학을 추천을 해줬으면은 그만에 대한 조언을 분명히 줬을 거야. 근데 네가 그분들을 신뢰를 못한다. 라는 얘기, 나한테 신뢰를 못한다? 아마 저기 선생님한테 가서는 여기 선생님은 또 어떻대요? 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이거는 답이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조합에서 절대 이러면 안 돼요. 그분들 조합에 상향, 내거 상향 잡아가면 안 돼. 항상 그렇게 조합을 해. 안 돼. 그러니까 냉정하게 생각을 하자고요. 본인들이 대학을 오래 못 간다. 재수를 안 할 거다. 아니면 거칠 거다. 그 판단에 따라서는 적정 대학과 하향인 대학을 잡았는데 대학을 안 다닐 거야. 쓰지 말라 그래요, 사실. 적정권에서 어떻게든 취업이 가능한 학과라도 교과로 찾아야 돼요. 그치. 그 다음에 몫은 이제 아이의 이거에 달려 있죠. 원서 쓰는 거. 또 아이들이 이제 수시 상담할 때 가장 고민되는 지점이 이런 거죠. 무슨 학과를 가려고 내가 3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그 학과는 너무 인기 학과라 입결이 너무 높아. 그래서 학과를 틀어. 교과 전형은 트는 건 되게 쉬운데 종합 전형도 틀어도 될까요?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한단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간호학과를 준비를 했는데 식영으로 틀어. 이런 거 바꿔 써도 될까요? 네. 그쵸. 네. 왜요? 예, 아이들은 아직까지도 이 진로에 관한 것을 많이 평가한다고 보고 있어요. 사실 진로를 평가 안 할 수는 없죠. 그치. 학생부 종합 3년 동안 내가 뭐에 관심이 있냐를 보는 거니까. 근데 아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네가 수업한 거에 대한 과목과 그 이수 과정을 본다고요. 그치. 그쵸? 그다음 네가 수업 시간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볼 거예요. 분명히. 간호와 식영이 물론 직업군은 당연히 다르겠죠. 직업군은 다르겠지만 배우는 과정은 고등학생으로 똑같을 거예요. 그 친구 정상적이라면 화투생투 이수했을 거예요. 그치. 근데 식영도 화투생투 이수해요. 맞아요. 달라질 게 뭐가 있다고요? 그 안에서 세특에서 평소에 보건 계열에 관심 있는 학생으로서 수업 시간에 어떤 것에 발표를 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 네가 수업 시간에 어떤 걸 배웠냐에 따라서 저는 지원을 시킵니다. 네. 다 봐야죠. 저도 이제 이수 과목에서 크게 문제가 없다 그러면 그냥 지원해라라고 하기도 하고 너무 중요하죠. 붙는 경우도 네.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수 과목 문제만 좀 크게 문제 없으면 지원하는 편입니다. 지금은 또 이제 많이 이제 좀 일반화된 단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좀 생소한 단어이긴 했었는데 예전에는 전공적 합성에 딱 매몰돼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계열 적합성으로 좀 보기 때문에 넓게 좀 바라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아이들 이제 다다음 그 9월 11일부터 이제 수시 원서 접수하죠. 이제 원서 접수 끝나면 뭐해요, 애들? 애들이요? 네. 공부해야죠. 무슨 공부? 수능 공부. 수능 공부. 나는 선생님 저는 수시에서 무조건 붙을 거고 수능 최저도 없어요, 그런 애들. 아니 근데 난 죽겠는 게 걔네들은 뭐 원서 접수하면 다 붙은 것 같아. 그게 제일 문제야. 야 원서 접수하면 지들 다 붙은 줄 알아요. 이미 지금 학생들. 대학생이야. 네. 이미 야 여행 어디 갈래? 야 여행 평행술 어디 할래? 운전면허 어떻게 난리 할래? 났어요, 이러고 벌써. 있어. 네. 당연히 대학별고사 준비해야죠. 그치. 대표적으로 면접고사 정말 빡세게 준비해야 돼요. 맞아요. 면접. 왜냐면은 평가 요소가 우리 학생부에서 기록도 많이 줄었을 뿐더러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이 본인들이 생기부에 좋은 거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치. 나쁜 거 적진 않았을 거 아니야. 그치. 애들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입학사정관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아까 수업 시간에 그것을 어떠한 교과 과정인지를 분명히 볼 것이라고요. 면접 답변할 때 내가 배운 교과 과정에 대한 그것이 없으면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겁니다. 너무 맞아요. 중요해요. 이제 그 딜레마가 와. 학생부 정합전 열심히 준비하는 애들은 학생부에 좋은 거 적으려고, 깊은 거 적으려고, 맞아요. 특이한 거 적으려고 막 그때는 막 기록한단 말이지. 근데 막상 이제 면접 준비하기 시작하면 멘탈 털립니다. 내가 이걸 했었나 기억도 안 나고 뭔지 몰라.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 면접. 그렇죠. 강석 선생님이 좀 세게 하시던데 면접. 네, 애들 막 우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강석 선생님한테 가면 애 웁니다. 예. 특히나 올해 면접은 정말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되고 대입 제공되는 학생부 항목도 굉장히 줄었기 때문에 그 학생의 바닥이 어딘가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심층 면접, 꼬리에 꼬리를 무는 면접이 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네. 더 많아져.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했다, 실제로 알고 있다, 요 두 가지를 중심으로 정말 열심히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면접 얘기가 나오니까 아이들이 또 이제 수시 지원할 때 고민하죠. 면접일이 겹치는 대학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막 건대, 경희대 이런 거 둘 다 지원해야 되는데 겹친단 말이지.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제가 이번에 지금 몇 월 달이에요? 8월 달이죠? 지금 8월 말. 7월, 그러니까 8월 초인가? 아이랑 상담을 할 때 광운대하고 가천대를 일단은 쓰자라고 음, 얘기를 했어요. 광운대하고 가천대가 날짜가 겹쳐요. 겹치지. 예, 10월 기억 안 나? 나이가 4일하고 4일, 5일인데 가천대가.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나중에 학교를 바꾸더라도 일단은 이렇게 네가 두 개를 써야 되는 것이 가장 내가 봤을 때 적정인 거니까 한번 써보자. 대학에다 확인을 해야 돼요, 먼저. 대학에다가 어떠한 대학은 면접 날짜를 바꿔주는 대학도 있어요. 있지. 네, 면접 날짜를 바꿔주는 대학도 있고 4일, 5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원서 접수 가천대는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미리. 네, 과마다 언제 발표를 맞아요. 했다, 언제 면접을 보겠다, 그거에 따라서 유동성 있게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에다가 일단은 먼저 전화를 해서 면접 날짜를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걸 빨리 알아보고. 그럼 대학들이 너무 네. 치사한 게 꼭 원서 접수 후에 뭐 10월 며칠 날 대학교 입학처의 세부 일정 공지함 뭐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지. 난 대학이 그 전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해줘야지 아이들의 선택권을 네, 위해서. 맞아요. 예. 그게 어려운 일도 아닌 것 같고, 왜냐면 면접을 그 사람들이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 대학이 좁지도 않고. 맞아요. 예. 심지어 논술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온라인 면접도 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한 2, 3년 해봤잖아. 예. 일정 정도는 좀 변경할 수 있는 유연성 또는 원서 접수 이전에 세부 일정을 발표해 줄 수 있는 것들은 해줘야 되는데 또 이제 그런 게 있지. 얼마나 지원할지 모르니까 그 일정을 또 조율할 수도 있겠죠. 적성고사도 그래요. 약수령 면술도 겹치는 대학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그런 거 아이들한테 많이 좀 말씀하신 대로 네. 열어줬으면 어떨까. 이제 12월이 되면 이제 제 카톡이나 전화가 불통나기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정시 준비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수시 애들 추합 도는 시기란 말이죠. 그때 막 애도 울어요. 선생님 저 어떡해요? 예비도 안 떴어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예비 안 뜨면 예비 번호 부여 못 받으면은 이제 아예 불합격인 건가요? 똥줄은 저희도 타죠. 맞아요. 애가 예비 안 됐다 그랬으면은 이제 1차도 안 됐다는 소리잖아. 어쨌든 배수 안에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지. 그 다음에 서류 평가 100으로 하는 데는 결과적으로 일단은 예비 발표가 안 된다 그러면 속으로는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예비가 안 됐어도 전화 옵니다. 전화 오고요. 9시에 최종 충원 등록 마감이라 그러면은 8시 30분, 8시 45분, 8시 50분 거기까지도 전화 옵니다. 예, 많아요. 한양대도 있고요, 성대도 있고요. 끝까지 전화 옵니다. 아 그런 케이스들이 저도 매 한두 건이 있는데 진짜 마감날 마감시 바로 한 10분 전 5분 전에 전화 받았다고 막 울면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어. 야, 울지 말고 빨리 전화해서 등록해. 이씨. 아나 막 그럴 때마다 저도 막 심장이 떨어질 것 같아. 아니 울 시간에 빨리 등록해 10분. 빨리 등록해. 그러니까 예비 번호가 안 떠도 추합이 돌기도 하니까 그거는 꼭 저도 화장실 갈 때도 전화기 꼭 놓지 말고 가라 뭐 이렇게 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원서 접수할 때 아마 담당 컨설턴트한테 전화번호 하나 남겨주면 그 사람들은 꼭 받을걸요? 그렇죠. 네. 맞아.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수시 지원을 계속 고민하니까 이제 진학서나 UA 같은 이제 모의 지원 서비스, 유료 서비스 엄청 많이 이용한단 말이죠. 이거 어디까지 믿어야 돼요? 믿지. 나 유해인데? 근데 믿지 말라고 할 거야? 나 믿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 네. 진학사든 유해이든 수시에서는 사실은 믿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는 입시 기관은 존재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럴 수는 있겠죠. 진학사나 UA에서 그러면 정량평가인 교과 100전형은 평가를 할 수 있냐? 근데 교과 100전형인 대학도 물론 있겠죠. 근데 요새는 서류가 들어가는 대학도 많을 많지. 것이고. 더군다나 진학사나 UA에 정식 때처럼 표본이 많이 들어올까? 안 들어와요. 네. 수시 때 수시 표본이 진짜 믿지를 전혀 못 하겠어. 네, 표본이 많이 들어오질 않아요. 표본이 많이 들어오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수시 지원 때 요거를 써본 적은 없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과연 적정한 범위인가 이제 그 정도. 그 다음에 내신 등급 사실은 이제 교과 100이라 그래도 뭐 추합이 어디까지 들어갔나 이 꼬리를 위해서 가끔 들어가긴 하는데 이거 어디 가라든가 다른 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쓰는 이유는 근데 환산 점수 그렇죠. 이런 환산 점수 때문에 거를 그렇지. 보기가 편해요. 요강하고 환산 점수. 어디가에 나와 있는 좀 아셔야 되는 게 이런 경우 많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 어디가에 나와 있는 등급하고 아니면 선생님이 산출해준 등급하고 입시 기관에서 산출한 등급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있지. 네, 이게 어디가에서 산출한 등급이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변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환산 등급보다는 환산 점수를 일단은 보면은 얼추 맞게 될 거예요. 환산 점수를 네, 봐야죠. 환산 점수 봐야 돼. 네. 저도 이 진학사 UA 둘 다 쓰는데 수시로 이것을 합부를 뭐 예측해주거나 이런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믿지를 못하겠고 UA 욕할래나? 나 이따 얘기해줘. 유아이 좋아한다. 근데 이게 사실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을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아요. 이 얘네가 예측해주는 서비스. 진학사든 유예든 예를 들어 특정 뭐 A라는 대학에 모집 인원이 절반 토막이 났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수능 최저의 절반을 자녀들이 보정을 해갖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도 힘든 거지. 그치, 할 수가 없지. 할 수가 없어. 예. 진학사 UA 말고도 저 이런 경우가 좀 올해 또 있었구나. 수의 상담을 하면 이제 워낙 이제 그 지자체에서 입결 엑셀을 많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가공을 해서 본인들의 예측 서비스처럼 만드는 경우가 엄청 많더라고요. 일반 네. 사람들이. 네. 맞아요. 그래서 예. 그 예측 엑셀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측을 해본 다음에 저랑 상담을 해요. 전 안 됩니다. 여기선 된다고 나오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고 싸워요. 그럼 그걸 믿으세요. 전 안 받겠습니다. 그냥 이러고 그냥 보내는 편이거든요. 근데 보면 그래서 그 예측 서비스가 어떤지를 봤어. 물론 거기에는 또 나름의 함수값이 들어가 있더라고 엑셀에. 이따 얘기해줘. 함수값이 그냥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쭉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함수값을 이렇게 때렸지?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지.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물론 참고점은 될 수 있겠으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합을 하는 것은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아주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라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이제 가장 큰 괴리가 있는 게 이제 우리와 상담할 때와 학교 선생님들이 쓰시는 프로그램 결과와 좀 다른 경우가 좀 많이 있죠. 특히 이제 공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진화했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냥 내신 딱 집어넣고 쭉 그냥 갈 수 있는 데가 쭉 이만큼 뽑아줘. 가 여기서 골라.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예측 서비스 정도 비슷하게 좀 나오는 편이 있더라고요. 학교마다도 여러 가지 공교육 맞아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쓰는 프로그램 학교마다도 다 달라요. 맞아요. 예, 그 쓰는 프로그램이. 그래서 어느 학교는 저희가 쓰는 입시 기관 툴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랑 우리 학생들이 상담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일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들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 입시 서비스의 차이가 있어. 그럼 기본적으로 내신 산출이 사실은 종합 전형은 모르잖아요. 근데 교과 전형이 들어가는 전형이라고 하면은 내신 산출에서 어떠한 걸 끌어왔는지를 먼저 표를 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그 표를 보면은 어떤 입시 기관이 환산 점수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등급만 냈는지, 또는 선생님들이 쓰는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지 아니면은 진로 선택 과목을 반영을 했는지 또는 출결도 반영을 했는지 출결에 따라 감점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거에 따라서 미묘하게 심하면은 올해의 기준으로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0.34까지도 차이가 났어요.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큰. 그런데 환산 점수를 봐라. 환산 점수는 비슷하게 나오면은 큰 문제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찾아가야지. 왜 달라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왜 다른지. 왜냐하면 그 사람 거를 못 봤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사실 등급이 아니고 환산 점수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환산 점수를 좀 참고하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경우는 정말 상담할 때 너무 제일 많이 발생되는 건데 작년도 기준으로는 됐는데 왜 올해는 안 된다고 하냐. 그러니까 작년도 컷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에 대한 문제가 좀 있죠.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일 먼저 만약에 작년도에 합격을 했는데 올해는 왜 안 될 것 같냐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그 친구의 내 점수가 작년도에서 어느 위치인가를 먼저 좀 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년도 대비 모집 요강이라든가 그런 걸 확인하면서 네. 인원수 변동, 수능 최저, 그 다음에 성적 산출 방식, 요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아이한테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아이가 그냥 단순히 내 점수가 작년도에 합격인데 올해는 왜 안 돼요? 야, 모집 인원이 반토막이 났어. 근데 작년도에 네 점수를 해봐야 네가 어차피 추합 끝선이었어. 그럼 올해는 힘들지 않을 거라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는데 입시 기관에 돌려보면 제 것도 마찬가지예요. 안정으로 남아요. 100%. 선생님도 그냥 써보래. 근데 선생님이 왜 써보래? 라고 물어보고 저도 기관에 전화를 하죠. 그렇죠. 네. 왜 이게 안정이고 학교 선생님은 왜 이걸 써보래? 라고 했을 때 작년도 대비 학교 선생님께서 충분히 점수로 합격을 했다. 그래? 그럼 나는 올해 네가 여기서 떨어질 확률이 많다라는 의견을 보냈고 다른 대학을 했지만 내 의견을 학교 선생님께 전달을 해봐. 그리고 그 답변을 나한테 전해줘 라고 했어요. 근데 답변은 안 와요. 그래요? 네. 좋아요. 좀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하지마. 지금 9평 직전이라 저도 사실 9평의 그 난이도가 어떨지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하긴 한데
이제 킬러 문항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했죠. 사실 평가원장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고 이 평가원장이 사실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는 시험은 지금 요번 9월 모의고사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요번 9월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저도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냐가 어렵냐, 적절하냐, 쉽냐 셋 중에 하나인가요? 뭐 그런 것에 따라서 또 뭐 어떻게 어. 전략을 또 짜야 될까 여기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어렵게는 막 그러니까 정말로 나라에서 뭐 많이 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정말로 지저분한 킬러 문항 이런 것은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근데 분명한 것은 수능이라는 것은 점수로 대학을 가고 등수로 대학을 가는 거죠. 그렇지 변별이 돼야지. 정상평가가 있다고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변별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의 문제가 쉽게 나오더라도 문제가 쉽게 나오는데 변별력을 갖춘다? 이것도 애매한데. 근데 변별력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적절한 문제에서 아마 난이도를 올리겠죠. 그러니까 4점짜리가 아니고 우리 과거에 많이 얘기했던 3점짜리나 이런 데서 조금 아이들의 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시간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타이머 테이크지. 미친 듯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시간 싸움보다는 그 문제를 적절한 수준의 난이도를 풀기 위한 시간 싸움이 되지 않을까. 자, 그렇기 때문에 변별을 분명히 할 거고 그것을 보고 이제 또 수능을 준비를 하겠죠, 윗분들은. 근데 우리가 뭘 있어요, 학생들. 열심히 그냥 하던 대로 공부해야지. 아닌가? 난 제일 걱정이 이런 거야. 9월이 너무 쉽게 나왔어. 너무 쉽게 나왔을 때 난 너무 걱정해. 왜냐면 너무 쉽게 나오면 수능 최저를 애들이 대부분 상위권 애들이 많이 충족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어라? 이거 나 가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수능 때 피볼까봐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모 점수가 잘 나오면은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을 했던 것을 상향카드를 하고 이제 밀어붙인다. 맞아. 예를 들면 이런 거지. 그 고대 하구 수능 최저가 매번 3월부터 7월까지 안 나왔는데 9월에 한 번 딱 된 거야. 오케이 하고 됐네. 그러면서 갔는데 안 되는 거지. 이런 케이스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달라붙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입시를 상담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말 잘 들으세요. 그것뿐이 답 없어요. 그것이 공컨이다? 네, 나한테 만약에 그러한 친구들이 온다 그러면은 난 딱 한마디 해줄 것 같아요. 네가 단 한 번도 맞추지 못했는데 이번에 맞췄다? 사실은 정확한 성적표도 안 나오잖아. 그렇지. 가채점이. 성적표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점수를 맞은 아이들의 인원수라든가 이런 것도 모르잖아. 맞아요. 예. 그러면은 맞아요. 분명히 평가원에서는 그거에 대한 조절을 할 거고 변별을 할 건데 이 친구가 또 그것을 어떻게 확답을 할 수 있지? 너 재수할 거지. 그럼 한번 가.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네가 잡은 대학을 아까도 나랑 얘기할 때 그랬잖아. 하향 안 잡았잖아. 너의 의사 충분히 존중해줬잖아. 그러면은 나라면 써.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제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뭐 어떻게 맞아. 본인이 원서비 내고 다 결제할 텐데. 그렇죠. 중요한 건 이제 9월 딱 가채점만 해놓고 수시 지원한다는 게 가장 문제인데 이제 9월 6일 날 보고 9월 7일, 8일 요 한 3일 정도까지는 입시 업체들끼리 등급을 다 자기들끼리 눈치를 보면서 맞춘단 말이죠. 첫날에는 이게 누가 먼저 빨리 발표하나 경쟁이에요. 첫날이 너무 개판이야. 그리고 첫날 다 발표한 거 다 보고 그다음 서로 맞춘단 말이지. 그래서 좀 참고를 하실 때는 한 9월 8일이나 9일 정도의 컷을 좀 고민해 보시면서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다음에 올해 또 수시 지원의 또 하나의 핵이라고 또 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서울대 첨단융합 확보 신설부터 시작되고 다른 대학들도 이제 첨단학과들이 굉장히 많이 신설되거나 증원이 됐죠. 이로 인한 지원 패턴의 전략은 좀 어때요?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자꾸 나오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서울대 첨단융합 학부가 일반 전형이 많이 늘었다. 영과고 애들이 많이 들어갈 것이다. 그러면 이건 있어요. 고대 개적에서 추월 많이 돌 것이다. 뭐 이런 거 있을 거.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몰라 어려워. 그런데
이 첨단학과도 상위권 대학만 생긴 건 아니에요. 그렇지, 예, 맞아. 지방에 엄청 있는 많이. 중하위권 대학도 맞아. 첨단학과가 많이 생겼어요. 많이 근데 생겼죠. 그런 것은 사실은 뭐 의미는 별로 없고 음. 상위권 중심으로 첨단학과를 생각한다 그러면 이게 문과는 없고 대부분 다 이과잖아요, 그죠? 그럼 이과다 그러면은 나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이과? 서울대, 연대고대, 뭐 서성한 라인에도 첨단학과를 간다? 이 친구들 내신 기본빵 나오는 아이들 아니야. 그렇죠. 내신 기본빵 나오는 아이들 첨단학과를 갈까? 이 생각을 먼저 해봤어요. 아, 예, 나도 비슷한 생각 했는데. 예, 첨단학과를 갈까? 그래, 내신도 나오고 수능도 나오는 아이들이라면은 이거 어차피 고대 가고 이런 데 간다 그러면 수능 체제가 나오는 아이들이잖아. 더군다나 첨단학과 또는 계약학과도 있을 수 있겠고 여기에 굳이 묶여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수시에 대한 지원 패턴은 저는 첨단학과든 좋은 이제 계약학과든 수시에서는 버라이어티한 경쟁률은 나올 것 같진 않다. 예,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맞아. 그래서 전략적으로 만약에 내가 내신 등급이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은 첨단학과 수시에서 노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입시 지원 전략의 패턴보다는 수시 정시라 그러면은 상위권 학생이라면은 여기를 가겠다 싶으면은 수시에 노려야 되잖아. 수시에서. 오히려 정시는 시험이 만약에 쉽게 나오고 나중에 변별이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은 상위권 아이들이 몰리는 케이스 아니야. 그렇죠. 그럼 그 친구들이 살떨리지. 정시에서 이 학과가 안 나올 가능성도 커질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등수 싸움이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것도 생각해봤어요? 전통적인 뭐 기계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과 첨단학과의 인기는 어디가 높을까? 나는 힘드네. 난 개인적으로 어, 아이들의 선호도가 전통적인 학과 먼저, 그 다음에 첨단학과일 것 같아요. 첨단학과는 신설됐기 때문에 사실 나도. 아웃풋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나도. 그럴 것 같긴 해요. 좋아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물어보는 게 있죠. 지방 4년제 대학을 가는 것이 낫냐, 전문대를 가는 것이 낫냐. 얘들아. 한숨 좀 그만 쉬어. 나 되면 뭐 네가 공부할 거니까 니들이 결정을 해야 되지만 이거는 지방 4년제 나름일 것 같고 전문대도 전문대 나름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전문대도 학과가 좋은 데는 사실은 간호학과는 뭐 다 대부분 다 4년제. 4년제지. 네. 그다음에 일부 학과 전문대도 좋은 데는 학사학위를 다 받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학과에 따라 달라진다. 하지만 지방 4년제도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이게 성적이 안 좋은 친구들이 고민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 그치. 그렇다 그러면은 지방 4년제에서 정부에서 밀어주는 학과라든지 지원을 받고 또는 취업이 보장된 학과라든지 이런 데라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런데 4년제냐 전문대냐 요거를 나한테 결정하라 그러면은 모른다. 나는 올해 명지 전문대를 많이 밀었어요. 전문대 내신 안 좋은 아이들한테. 왜냐면 손편 뺄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될까? 명지대? 명지대 4년제 학생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겠죠. 네. 상황 봐야겠지. 그다음에 이제 제일 많은 케이스죠. 내신은 잘 나오진 않지만 좋은 인서울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논술 전형을 쓰는 아이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신이 잘 나오지 않는다. 인서울대학 진학 논술 전형이 가능할까?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다 지원을 하잖아요. 매해. 네. 매해 우리가 흔히 지원을 하고, 허수라고 얘기하는. 경쟁률이 너무 많이 세요. 그러니까 허수로 지원하는 아이들이 반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다음 그 안에서 논술 준비하는 애들 반, 수능 체제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 또 이제 맞추는 아이들 반 이렇게 해서 계속 깎일 것 같은데 논술 전형이 가능할까요? 본인한테 물어봐야죠, 얘들아. 그만큼 논술 준비를 어느 정도 해봤나? 그치. 예. 안 했다 그러면은 사실은 저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고 봐요. 그래서 수학에 나오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수리 논술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았다고. 수학 잘 나오는 아이들. 그래, 수학이 만약에 3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아이들, 그 분석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런 케이스 충분히 가능해요. 논술 한 2, 3주 보고도 가능할 것 같아요. 수리 논술. 최상위권 대학을 노린다는 그 전제 조건을 뺀다고 보고 뭐 예를 들어 뭐 단대라든가 아주대 이런 쪽 대학은 가능할 것 같아요.
올해 내신 4등급, 5등급 대 아이들 상담할 때 애들 가천대 논술 한 장씩 다 들어있더라고. 오늘 가천대 논술을 오늘 대박 날 것 같아. 가천대 논술은 언제는 대박 안 났어. 맨날 대박. 맨날 대박이지. 좋아요. 마지막 질문 하나, 아니 마지막 질문은 아니구나. 하나 더 남았구나. 요런 거 없어요? 선생님 빵꾸 좀 하나 추천해 주세요. 난 못해. 그러니까 이걸 너무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네. 얘를 또 이걸 넣어서 알아가지고 작년에 성대 교육학과 교과전형 많이 얘기했어. 4.95짜리가 하나 들어가서 네. 물론 그 진짜 들어가긴 했어요 작년에. 네. 너무 레전드 같은 일인데 와서 상담을 하는데 그런 빵꾸 날 때 또 없을까요? 그거 좀 찍어주세요. 저는 모릅니다. 그런 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 능력 바뀝니다 그러거든요. 강석 선생님 보낸 친구인가요?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빵꾸가 날 수 있는 대학을, 그러니까 컨설팅 남들한테 어쨌든 넌 이 대학을 가라라고 조언을 주는 신중한 위치잖아요. 근데 빵꾸가 나는 걸 어떻게 예측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입시 결과를 보고 이 학교 빵꾸가 났네 하지만 이게 또 빵꾸가 날지 안 날지는 모르잖아요. 그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빵꾸를 생각하고 학교를 찍어주세요. 본인 쓰고 싶은데 제일 높은 과 쓰면 돼요. 일단은 쓸 때 가장 맞아. 높은 과 그냥 써. 맞아. 이게 학생들의 심리가 가장 낮은 과를 쓰려고 하거든. 가장 낮은 과는 빵꾸가 잘 안 납니다. 가장 낮은 과는 빵꾸가 잘 안 나고 맞아요. 특히 또 이게 얼마나 좀 딜레마적인 상황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뭐 입시 쪽에서 오피니언 리더 약간 뭐 입김이 좀 있으신 분들이 올해 이 대학 이 학과 펑크 날 가능성 높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얘기가 싹 돌아. 그럼 빵꾸가 안 나지. 맞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빵꾸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긴 나지. 절묘하게 나는 과들이 있어. 좋아요. 끝으로 지금 수시 이제 지원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 있으면 해주십시오.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내가 원서를 어디를 써야 되고 내가 대학을 썼는데 이 대학을 붙을까? 정말 붙을 가능성이 있을까? 그런데 충분히 아까 얘기 많이 했어요. 충분히 상담을 했고 내가 이 대학을 안 다닐 거라면 몰라도 충분히 컨설턴트가 됐든 학교 선생님이 됐든 다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치. 대학교 하나를 잡을 때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하고 잡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너 대신에 고민해준 사람을 일단은 믿으라고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추천해준 대학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고 본인의 의지와 맞다 그러면은 믿고 가야지. 잡은 대학을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또 밑으로 틀어버릴게요. 하향 지원해버릴 거예요. 선생님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모가 잘 나왔어요. 상향 지원해버릴 거예요. 입시 아무도 몰라요. 벌써 무섭다.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잡고 있는 줏대로 밀고 가는 게 가장 현명한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로또가 되면은 10억을 받는다고 이주일 출연 안 생각해요. 하진 않니? 이주일 내가 사버리지. 이주일 사요?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하명? 이런 케이스 있잖아요. 만약에 이 얘기지. 로또가 10억이 됐어요. 그 10억 갖고 로또를 다 사요. 로또가 될까? 안 될 확률이 높지. 그거 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는 입시를 상담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살 떨리는 거는 수시보다 정시가 더 살이 진짜 미친 듯이 떨리거든요. 정시 어려워요. 아니 입시는 다 어렵지만 정시 어려워요. 정시도. 정시는 진짜 피말려요. 그렇기 때문에 또 재학생들이라면 물론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하는 본인들의 어떤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갈 수 있는 대학과 가고 싶은 대학의 간극을 좀 좁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게 맞아요. 정시 말씀하신 대로 국순세 밑에 내려오고 가천대, 경기대 이 라인 합리적으로 못 잡아요. 맞아요. 그냥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렇지. 오늘은 9월에 고3 학생들이 수시전을 앞두고 유념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본영 선생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거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자, 시작.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